어필의 정 제이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난민이 아니라 어필의 다른 주요 이제 기업과 인권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업과 인권이 어떤 건가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업인권 이렇게도 말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인권이라든지 뭐 난민 인권이라든지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상의 인권이라는 게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기업인권 이러면은 뭐 그럼 기업 인권을 보호해주자는 거냐 뭐냐 헷갈린다라고 해서 저희 굉장히 명확하게 기업과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뭐 유엔에서 만들어진 모든 인권 보호를 위한 조약이라든지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다 국가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국가의 의무를 위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최근에는 기업이 인권 침해에 이제 연루가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인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기업과 인권의 논의를 확산시킨 중요한 케이스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지리아에 이제 쉘이라는 다국적 기업이 가가지고 이제 막 사업을 했어요. 거기 이제 그 기름을 이제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연기가 막 발생하는데 그걸 이제 깨끗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뭐 대기오염도 엄청 심하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뭐 폐질환도 엄청 많이 걸리고 당연히 뭐 수질오염 문제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뭐 어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농업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의존해서 살고 있었는데 원래 이제 의존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전혀 유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이제 여기 오면은 너네 다 공장에 취직시켜줄게 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 이제 동네 사람들을 잘 고용을 안 하거든요. 좀 노동자들이 이제 조직화되는 거를 걱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반대 운동이 되기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이게 싫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굉장히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9명의 리더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사형을 시키는 일이 발생해요. 그럼 이제 쉘에서는 하는 얘기는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한 건데 왜 자꾸 우리한테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그 나라 정부 뒤에 딱 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 왜 그렇게 하겠어요. 쉘이 너네 주민들 관리 똑바로 안 하면 우리 다 사업 철수할 거야?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한다든지 그런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기업의 영향력을 무시하고서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에 있는 인권 프레임으로는 도저히 다룰 수가 없다. 우리가 이런 기업이 인권 침해에 정말 그 최강자로 등극을 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좀 해야겠다라고 이제 논의가 막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 한국 밖에서 일어난 거를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 네네. 값싼 노동력을 뭐 활용을 하고 싶어 한다든지 아니면 풍부한 자원을 더 개발을 하고 싶어 한다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꼭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라들에 가서 이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나라들은 투자는 필요한데 근데 이제 규제는 약한 거죠. 그 규제가 이제 약한 틈을 타서 굉장히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 이제 그 이윤을 지금 챙기고 있는데, 그럼 그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이 그냥 우리는 이제 돈만 챙기면 되는 거니까 기업가 인권 얘기를 할 때는 더 이상 그건 안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이 다들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그런 나이지리아 케이스도,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도 이거는 아니지 않냐. 지금 나이지리아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다 파괴시키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나이지리아 정부의 문제일 수는 없다. 이 다국적 기업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제가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해외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에서 한 4년 동안 매해 이제 해외에 가서 실제로 이제 현지 이제 그런 피해자들도 만나고 노동자들도 만나고 하는 현지 조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현지 조사한 거를 보고서를 만들고 그거를 발표를 하고 또 언론에 이제 더 보도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분들 초청해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분명히 이제 얘기를 들으면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 사람들을 책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것 중에 이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 가서 뭐 활동을 할 때 기업 인권 침해에 연루되면 안 된다.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인권 실사라는 걸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NCP라는 그 기구가 있어요. 고충 처리 절차에 이 기업이 이거 위반한 것 같으니까 한번 좀 얘기를 좀 봐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NCP에 이제 가져가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NCP가 그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많이 해결을 안 해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NCP라는 제도를 조금 이제 개혁을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외국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이런 인권 실사 Human Rights Due Diligence라는 거를 진짜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 법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서플라이 체인 모니터링 법이라는 게 나왔는데,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볼펜 하나 샀어요. 그럼 이 볼펜이 나한테 오기까지 굉장히 수많은 단계들이 있잖아요. 이거 원료를 이제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가공하고 뭐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고 또 유통을 하고 막 그런 다양한 단계들인데, 그 단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사업장에서 인신매매가 발생하는지 아니면은 뭐 아동노동이 발생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이렇게 뭐 인터넷 같은 데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굉장히 약한 수준의 모니터링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계기로 해서 공시 관련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도 강력하게 해외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한국에서 이제 한국의 기업들, 모기업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의무들을 이행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막 옛날에 막 식민주의 그런 얘기하면서 막 나라가 식민지를 건설하고 이런 거 지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업들이 진출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정부들도 이제 그거에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다시 태어난 합법적인 식민지가 아닐까.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이렇게 진출해서 결국 그 나라 사람들을 뭐 속된 말로 부려먹고 그 나라 정부도 그거를 묵인하고 이런 모습이 참, 그러니까 식민지를 겪어봤던 한국에서 그런 거를 또 많이 변화를 못 이끌어내고 있다는 게 좀 슬픈 것 같기도 해요. 동의합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정서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직도 뭔가 되게 피해자의 마인드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식민지 지배를 당했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런 분단 국가가 되어버리고 되게 피해자로서 뭔가 이렇게 계속 아픔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근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 지금 상황을 보면은 다른 나라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인권 침해 엄청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뭐 OECD에 들어갔다고 막 좋다고 OECD 가입 멤버고 라고 했을 때 이건 단순히 우리가 이제 더 잘 살게 됐다라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거고, 그럼 왜 잘 살게 됐을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가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당한 구조에 대해서 부당한 이윤을 착취하면서 잘 살게 된 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시점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멘트인데. 네. 너무 갑자기 가는 것 같은데.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해 주시겠어요, 대표님? 아, 네. 어떻게 하는 거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별로 익숙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네. 그럼 마지막 인사를 할까요? 마지막에서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제이슨 쩡이었습니다. 안녕.